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웹폰트 아이콘, 폰트 오썸이라는 사이트에서 마침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폰트 속성으로 또 UI, 그 모양을 제어할 수 있는 웹폰트 아이콘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일단은 그 폰트 awesome.io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웹폰트 아이콘 사이트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사인인이라는 회원가입 버튼이 보일 텐데 그거 눌러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아이콘 눌러볼게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보면은 요 키츠라고 있는 거 있죠. 키츠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고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어떤 세팅하는 그 메뉴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을 쓸 거니까 이 프리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웹폰트 버전이 있고 SVG 버전이 있는데 웹폰트 버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체크 오토 어세서빌리티랑 이네이블 버전 4 컴패터빌리티 이거 두 개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에 다시 How to use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킷 코드 복사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카피 킷 코드 누르면은 해당 코드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이거를 저희가 스타일 시트 밑에 쪽에다가 여기 붙여넣기만 하면은 그 구글 웹폰트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폰트 오썸의 다양한 웹폰트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엔 한번 폰트 오썸 저 웹폰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이콘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먼저 아이 태그로 입력해 볼게요. 그 웹폰트 전용 그 태그거든요. 아이 태그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FA-라고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입력하면은 FA-라고 입력을 하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목록이 뜨죠. A를 쓰면은 A로 시작하는 다양한 목록이 뜨는데 지금 아이콘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있죠. 이때 우리는 여기서 끝에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은 화살표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콘을 미리 보기 형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선택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자동으로 어떤 코드가 완성이 되죠. 저장하고 한번 좀 화면을 볼게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FA 대시 안드로이드니까 뭐 안드로이드 검색하면은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웹폰트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가볼게요. 화면을 보면은 조그맣게 뭔가 안드로이드 아이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실제 이게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실제 얘는 웹폰트예요. 폰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크기는 당연히 폰트 사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i 태그인데 클래스가 fa-android죠. 그러니까 .fa-android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로 줘볼까요? 100픽셀 저장하고 보면은 이렇게 커진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폰트니까 우리가 컬러 값을 이용해서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값을 이용해서 컬러라고 주고요. 색깔을 제가 한번 레드라고 지정해 볼게요. 레드 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색깔 값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색깔은 키워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16진수 표기법 방식이 있고 그리고 RGBA 표기법이 있는데 일단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컬러라고 입력한 다음에 뭐 다양하게 A를 쓰면은 A로 시작하는 컬러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B 클릭하면은 B로 시작하는 컬러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엔터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완성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블루 바이올렛 말고 이 상태에서 좀 뭔가 다양한 색깔로 진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 올린 상태에서요. 이 컬러 팔레트 나오죠. 원하는 색깔 이렇게 조절 바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들면서 이제 마우스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코드 값이 RGB 코드 값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16진수 표기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6진수 표기법으로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원하는 색깔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될 거예요. 저장을 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값이 잘 변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해당 내용은 이 16진수 표기법이랑 RGB 코드법은 영상을 설명을 드리기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색깔 값을 잘 변경을 해놨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제 웹폰트 아이콘은 잘 써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라인 하이트, 색깔의 어떤 텍스트의 줄 높이 값 변경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지우고 제가 p 태그로요. p 태그로 문단을 한번 2개 써볼까요? 첫 번째 p 태그는 클래스를 일단 저는 텍스트1이라고 할게요. 텍스트1이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로렘 하나 문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p 태그 또 만든 다음에 얘는 클래스를 텍스트2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시 로렘 엔터 치면 이렇게 2개의 문단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각각의 모양을 좀 만들어 적용해 볼까요? 일단 txt1은요. 텍스트1은 일단은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줄게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의 높이죠. 라인 하이트 줄의 높이 값은 제가 40픽셀로 줄게요. 그리고 보더 값을 1픽셀 솔리드 레드로 태그를 주고 보면은 모양이 저장이 안 됐네요.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 하이트가 40, 글자 크기가 20인데 라인 하이트가 40이니까 요 간격 위아래 여백까지 포함한 줄 높이 값이 40이라는 말이죠. 줄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얘를 텍스트를 고정 피셋 값으로 라인 하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비율로 한번 줘볼게요. 텍스트2라고 주고요. 얘는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주고 라인 하이트를 픽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1.5라고 할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글자 크기 대비 1.5배니까 얘는 몇이 될까요? 얘는 50이 되겠 30픽셀 되겠죠. 30픽셀 1.5배니까. 그래서 다시 보더 값을 1픽셀 솔리드 블루 하면은 얘는 40인데 얘는 20에 1.5니까 30픽셀 되겠죠. 라인 하이트가.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줄 간격이 조금 촘촘할 거예요. 저장하고 보면은 그쵸? 조금 촘촘하죠. 여기 사이 줄 높이 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높이를요. 고정 픽셀 값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글자 크기 대비 비율로 줘도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비율이 더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은 글자의 크기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배치할 수가 있으니까 고정 픽셀 값보다는 이 비율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줄 높이 값도 지정을 해봤고요. 그럼 이번엔 제가 다시 글 안에서 어떤 글의 정렬 방향도 지정을 해볼게요. 다시 요거는 지우고 글의 정렬은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p 태그를 제가 4개 만들어 볼게요. p 태그를 로렘 입력을 하고 이거를 4개 복사할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단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 엔스 오브 타입을 이용해서 일단 p 태그에 공통적으로 테두리 입력한 다음에 엔스 오브 타입으로 정렬 방식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p 태그는 기본적으로 보더 값을 1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의 첫 번째 요소 엔스 오브 타입 1번째 얘는 정렬 방식을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달았네요. 엔스 오브 타입. 네, 얘는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라고 주면은 이제 같은 p 태그 안에 되는 정렬 방식이 왼쪽으로 된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다 왼쪽 정렬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값을 주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이 레프트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지금 왼쪽으로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는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게요. p 땡땡 엔스 오브 타입 두 번째 얘는 텍스트 얼라인 값을요 센터라고 줘볼까요? 얼라인 센터라고 주면은 두 번째 p 태그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 번째는 right라고 줘볼게요. p
땡땡 ends of type. 세 번째 요소는 text align right라고 주시면은 얘는 오른쪽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는 제가 양쪽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좀 약간 화면 좀 줄여주고요. 네. 이러면 좀 더 극대화돼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번에 양쪽 정렬. 얘 뭔가 얘가 지금 끝에가 잘 안 맞죠? 얘를 양쪽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네 번째 거 p 땡땡 ends of type 네 번째 얘는 text align 값을 justify라고 치면요. 얘는 양쪽 정렬이에요. 양쪽 정렬이어 가지고 양쪽 끝이 딱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양쪽 정렬을 텍스트 얼라인 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글자 간의 간격, 자간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다시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UL로 LI를 3개 만들어 볼게요. LI 3개 만들고 여기다 글자는 그냥 로렘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LI 3개니까 곱하기 4 네,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UL, LI가 3개가 있고 로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 상태로 제가 자간을 한번 다르게 적용을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UL 태그에 LI긴 LI인데 땡땡 ends of type 첫 번째 거는 자간은 레터 스페이싱 말 그대로 문자 간의 공간이죠.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주고요. 얘는 0으로 줄게요. 0을 주면 디폴트가 0이죠. 0이니까 자간이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엔 두 번째 거는 자간을 한 2픽셀로 벌려 볼게요. 다시 UL에 li 땡땡 ends of type 이번엔 두 번째 거 얘는 제가 레터 스페이싱을 2픽셀이라고 벌려 볼게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간이 2배 벌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세 번째 거는 -2라고 줘볼게요. 자간을 원래 좁히는 거죠. 좁히는 거니까 UL에 li 땡땡 ends of type 세 번째 얘도 제가 레터 스페이싱을요 -2픽셀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은 자간이 반대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딱 붙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터 스페이싱 자간의 간격을 벌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식에 관련된 스타일링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웹페이지에서 레이아웃, 어떤 크기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CSS 스타일링 방법을 알아볼게요.